한국의 성시 19번째요. 경주배시입니다. 경주배시는 경상북도 경주시를 본관으로 하는, 그러니까 벌써요 경주배시 하면 우리 경주가 본관이네. 한국의 성시요. 시조가 배지타, 신라 육촌 중 금산 가리촌의 촌장으로 신라의 개국공신이다. 배시성을 하사받아 배시 시조가 되었다. 이게 경주배시. 자, 그랬을 때 이제 유형별 한자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일비자요. 그런데 안일비 하면 불시요. 옳지 않다는 얘기죠. 그럴 비는 바를 정이니까 부정이요. 부정이야. 어길비 하면 어길위요. 위하여. 그러니까 안일비, 그럴비, 어길비.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아니다 이 뜻으로 쓰이다. 부정의 뜻으로. 왜 부정이냐? 여기가 새의 왼쪽 날개, 이것이 새의 오른쪽 날개야. 그래서 여기요 금문이고 이게 소존인데 오른쪽 날개,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게 서로 어긋나 있어야 돼야. 서로 반대 방향으로 펼쳐지면 그래야 새가 나를 수가 있어. 그렇죠? 네. 이거 이상하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딱 이렇게 있어야 우리가 손의 활동을 제대로 하는 것처럼 저 각골문에서는 사람이 서로 등지고 있는 모양으로도 나타났더라. 그래서 부정의 뜻으로 쓰인다. 다시 비례물시, 그 다음에 비례물청, 그 다음에 비례물언, 그 다음에 비례물동. 비례, 예의가 아니면 뭐 하지 말아라. 쳐다보지도 말라. 눈길도 주지 말라. 예의가 아니면 듣지를 말라. 이거는 시니까 눈이요. 이거는 듣는 거니까 귀요. 이거는 말하는 거니까 입이요. 그러면 입의 작용은 먹는 거하고 말하는 거죠. 이거는 감각기관이에요. 세 개가. 그래서 요거는 세 개는 감각기관이고 이거는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같이 시청운동. 시청언동. 시청언동.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논어 아는 편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뭐가 먼저지?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뭐라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이게 시청운동이에요.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거든요. 자, 안일비가 나오면 부정이라 그랬어요? 다 같이 슬플비. 애통하다 할 때, 이거 아플 통자거든. 통야요. 그런데 이 슬플비는 소리가 있다, 없다? 소리는 있는데, 눈물은 흘리지 않아? 그럼 아이고 하는데 눈물은 안 흘린다. 그래서 이게 슬픈 것도 종류가 있어. 눈물도 흘리면서 곡도 하는 것이 있고, 안일비하고 마음심이니까 자신이 본 마음이 아니야. 내 본래의 마음이 아니야. 어디 한번 해보세요. 흥진비례, 일희일비, 비분관계. 자, 고생이 다하면은 단시대도 온다. 그건 뭐예요? 고진감래. 그러면 일은 항상 순환된다 그 뜻이겠죠. 일이 한 번은 기쁘고 한 번은 슬퍼. 이게 슬프고 분하여서 이 아래서부터 이게 복받쳐 오르는 그러한 애통함이에요. 이게 비분관계죠. 이게 비단비자인데 실사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실사가 들어간 게 비단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단자가 비단 단자거든요. 이게 실사인데 실은 저희들 정확하게 얘기하면 실명이죠. 그래서 이게 시라고 안일비요. 여기서는 일반 비단과는 다른 붉은 비단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붉은 비단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한자 어를 보면 알아요. 이게 비단 뭐예요? 강보라고 할 때 여기 읽으세요. 비의인데
비를 보니까 주홍색 의복이라고 해요. 아, 그래서 그러면 왜 빨간색을 이렇게 저 중심으로 비단이 중심은 빨간색이다 이 얘기지.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무슨 색을 그렇게 좋아하죠? 빨간색을 그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비색이 분홍색으로 나타나더라. 자, 헐뜯을 비자는 비방할 방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 헐뜯을 비방할 비 해도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여기서 말씀원에 아닐 비를 쓴 거라고요. 자, 여기 말씀원에 아닐 비를 썼는데 사실과 어긋나게 말한다. 자, 읽으세요. 비방. 원망하고 비방한다 그 얘기지. 그 다음에 비소. 헐뜯으면서 웃어. 그런 게 비웃음이라는 얘기겠지. 비회. 비방하고 훼손시키는 거예요. 헐뜯으면서 명예훼손시키는 거겠죠. 자, 여기서 발벨비자요. 그러니까 발벨비자를 보면은 요게 발벤다 그러니까 요것은 오른쪽 발, 왼쪽 발, 요것은 오른쪽 발이 되겠네. 서로 어긋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성칼도 방이요. 칼로 좌우 양발이 발 뒤꿈치를 벤다 그거요. 그럼 발 뒤꿈치를 벤다는 얘기는 아킬레스건을 자른다 그 얘기지. 그래서 원래 오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5가지 형벌이 있어. 다시 묵형. 얼굴이나 몸에 저 자자하는 거. 다시 자자. 먹물 들이는 거. 그러면 여기다가 이마에다가 노예 노자를 쓴다든지 종노자를 쓴다든지. 그 다음에 코벨 의자 보면은 이게 코비자가 있죠. 코에다가 칼 대고 베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거 베면은 무엇이 무너져요? 얼굴 중앙이 무너져요. 그러면 야 이거 꼴이 어떻게 될까? 해골바가지 비슷하게 지겠네. 이게 궁이라고 하는 것은 거세시키는 건데 남녀의 구실을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남자만이 거세가 있는 게 아니요. 여자도 거세를 해요. 여자의 구실을 못하게. 그게 궁형이라.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나오는 발벨비자요. 5형 중에 하나요. 그 다음에 대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죽일 살자요. 이게 사형하는 거라고요. 이게 참수한다든지. 그럴 때 이것은 어디 나오냐. 주나라의 그 형서라고, 형서는 여형이라는 그 편에 나오는 이게 5형이 있거든요. 자, 문체날비요. 문체가 있는 모양이다 그거요. 여기 있는 모양 못자요. 그러니까 좌우, 이게 좌우가 있어요. 문이 꾸민다, 아름답다, 예쁘다. 그게 문체를 뜻하는 거죠. 그게 좌우 양방으로, 문체가 좌우 사방으로 퍼진다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시경에 나오고 대학에서 인용된 건데, 유비군자여, 문체 나는 군자여, 누구를 칭송했는가 하니 주나라의 문왕을 칭송해서 했을 때 그분이 여절여차하며 끄는 것 같고 간 것 같고 쫄탁 쪼는 것 같고 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얘기가 다시 절, 차, 탁, 마. 그래서 절차탁마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차는 여기 돌속이 나오죠? 여기 돌속이 나오고, 여기 탁은 구스록이 나오죠? 그러니까 돌이나 구슬을 채취해가지고, 끊어가지고, 갈고 닦아 아름다운 빛을 내게 해요. 그것처럼 저희들 공부하는 사람들도 학문과 덕을 갈고 닦아가지고 빛내야겠죠? 그게 절차탁마라. 그래서 다 같이 유비군자. 여절여차하며 여탁여마라. 여기서 문체날비로 쓰는 거예요. 문체나는 군자여 이렇게 해요. 도둑비요. 이게 도둑적 무리도 적도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대상잡이 그러니까 죽기요. 요게 상잡이거든.
상자방이거든. 그게 안일비요. 그러면 상자에 바르지 않은 재물을 담는 도둑이니까 이게 원래의 뜻은 대상자인데 대상자에다 훔친 물건을 담는 도둑이라는 얘기지. 그러면은 도적적, 비적이나 적비나, 그 다음에 비도, 무리도, 비류에서 이 류자가 무리류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적단, 그게 도둑비가 되는 거고, 이건 대광줄이 비인데 대죽 그렇게 해서 죽기가 되는 거죠. 대죽하고 대상자 비해서 대로 만든 상자죠, 뭐. 자, 그랬을 때 죽비, 대광줄이요. 이게 술잔작자, 술잔작, 벼슬작, 작비, 술잔을 담아 보관하는 대광줄이, 패비, 패백을 담아 보관하는 대광줄이. 다시 허물제, 이게 벌악자죠. 여기 보면 저기 위에 있는 것이 눈목이 아니라 그물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물망에다가, 이 그물망이 법망입니다. 그래서 그를비, 법의 그물에 걸려든 그런 행위, 잘못된 행동을 하면은 법망에 걸려든다 그거겠지. 그러면 자, 읽어보세요. 망국죄인, 그 다음에 백배사죄, 삼족지죄, 삼족을 멸하는 죄. 대단한 겁니다. 삼족지죄는. 자, 우리가 이제 배씨, 옷 치렁치렁 할배여, 의장모, 옷이 길게 펼쳐진 모양이라는 얘기겠지. 그래서 의장모요. 근데 이게 성씨로 가차가 된 것 뿐이요. 그래서 성배에서 성야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드이하고 이게 좌우 옷소매가 있잖아요. 그래서 옷소매가 도포 입은 것처럼 입어가지고 아래까지 쫙 양쪽으로 옷이 치렁치렁하게 늘어져 있다 그 얘기지.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옷을 치렁치렁하게 입는데요? 도포처럼. 그래도 조금 신분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입잖아요. 그래서 배씨들이 점잖은 분들이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재밌는 게 요거를 연결하면 오드이잖아요. 여기에 안일비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래로만 오드이자가 들어갔어. 그러면 위로 오드이자를 넣으면 안 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뭐 안 될 거 뭐 있대요? 그래서 서예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작품 만들 때 꼭 지금 이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화목할 화를 저희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 입구를 앞에다 놔요. 가을추를 이렇게 하는데 불화를 앞에다 내요. 이거를 틀렸다고 하면 안 된다 그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안목을 키우는 눈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걸 알려고 하면은 뭐를 찾아보면 되는 거 아니. 이 글자의 변천이 어떻게 됐나를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정말로 큰 사전이 하나 필요하거든. 제대로 공부하려고 하면. 아닙니다. 정말이요. 저는 이거는 찾아보지 않은데 예를 들은 것 뿐이요. 지금 제가요. 어떻게 한번 읽으세요? 배비장전. 조선 후기 소설인데 판소리 배비장을 소설화시킨 것 뿐이에요. 이거는 잘 아시는 희극 배우 배삼룡. 혹시 배삼룡 모르시는 분 있나요? 예, 좋습니다. 자, 무리배자요. 이게 무리류자라 그랬죠? 자, 새의 양날개인데 요게 수레거요. 그러면 많은 수레가 새의 양날개처럼 무리지어 진을 친다 이거요. 그것처럼 제 선배, 후배 합치면 뭐예요? 손후배. 그 다음은 불량배. 이게 모인 무리요. 그 다음에 시정잡배.
자, 물리칠 백에 물리칠 척자죠. 이게 손수변에다가 안일비. 마음에 들지 않아 손으로 물리친다. 아유, 나이가 안 먹어. 싫어. 나이가 안 받아. 그러면 저, 일자고요? 배척. 배제? 제외시킨다. 배설. 이게 물리칠 배자요. 저희 이제 문제 한번 해보자고요. 화낸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죠. 그럼 부수에서 마음에 관계되는 것이 마음 심자가 있고 심방변이 있고 민마음심 세 개가 있어요. 다시 마음심, 심방변, 민마음심. 이렇게 부수가 세 개가 있는데 화낸다고 하는 것은 이 마음하고의 관계의 문제라. 그래서 이 변에 올 때는 이 중에서 뭐가 와야 돼요? 그렇죠. 심방변. 이게 마음에 관계되는 것이 이게 가장 많이 온다 이게요. 이 글자 수가 가장 많아. 광대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얘기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여기 인변, 다시 인변, 사람인. 근데 부수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사람인이 우회로 갈 때 이렇게 변형돼서 가는 것도 사람인이거든. 아, 그럼 부수로 요것 중에서는 하나가 와야 돼요. 그러면 아까 이게 인변이라 그랬죠. 그럼 인변이 오면 광대변은 이렇게 인변이 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배회할 배라고 해보자고요. 배회한다는 것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그럼 부수에서 행동하는 저 부수가 있어요. 어떤 거 있죠? 예, 자축거릴 척자가 있어. 그러면 이게 자축거릴 척이요. 그렇죠? 자축 걷는다 그거요. 그러면 부수 중에서 단일행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길게 걸을 인이 있죠. 그 다음에 쉬엄쉬엄 갈착 달착자가 있어요. 이게 행동하고 관계되는 글자가 다 이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배회하는 거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여기서 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 요거 자축거릴척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 두인변 하지 말고 자축거릴척으로 행동으로. 그럼 만약에 배할 배자를 지금 여기서 어떻게 내놓는고 하니 여기서 괄호를 내놨는데 요거를 요렇게 내놓으면 어떤 게 들어가면 돼요? 배할 배자는 이게 들어가야죠. 이게 들어가거나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요게 들어가는 것은 몇 글자 없어. 요게 아닐 삐자로 요렇게 해놨으면은 여기다가 요렇게 하도록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나 이거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아닐 삐자로 해놓고 여기도 해놓고 여기도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서 뭐 들어가면 돼요? 이거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다닌다 이 뜻이. 자, 쌀인문 비자가 있어요. 집하고 관계되는 부수가 뭐가 있죠? 지포자가 있죠. 그럼 이거 이전에 지범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끔 가다가 요것도 집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 요게 하나 줄어서 요렇게 해서 집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쌀인문 할 것 같으면은 요게 오든지 요게 오면 맞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쌀인문 B는 요렇게 돼 있다. 이게 쌀인문이라 그러는 것은 다 같이 외장문호. 이게 외장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게 들어가면 되고. 자, 이제 물총사가 됐건, 까마귀가 됐건 새잖아요. 그러면 새가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부수에서 새조자가 있어. 그 다음에 새가 들어올 수 있는 부수가 또 뭐가 있죠? 기두자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소로 새 높이 날 학 같은 것이 있어. 그럼 이것은 부수가 아니기 때문에 새조자나 기두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게 아래 들어온다 그러면은 세조가 와야 돼요? 기두가 와야 돼요?
기도가 와야 돼요. 물론 세조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세조는 변이나 방에 많이 오지 아래로는 잘 안 온다 그거예요. 자, 바퀴비는 벌레죠. 그러면은 벌레충도 있지만 다시 맹수치. 원래 맹수에 관계된 건데 발 없는 벌레 치료도 쓰인대. 그런데 대개 벌레로는 이것이 많이 쓰여. 그러면 아래에 이렇게 넣으면 돼요. 자, 다시 비눈. 그러면 일기, 기후, 천기. 다같이 일기, 기후, 천기. 여기에 관계되는 글자는 공통적으로 비우자가 들어가. 그러면 여기다 비우자만 넣으면 된다 그거지. 이렇게. 다시 일기, 기후, 천기. 이것은 비우자가 들어가는 거니까. 다시 끊을성. 끊을첨. 이게 이 섬의 이게 본자거든요. 그래서 사람인이 두 개 있죠. 여기가 지금 사람인, 여기가 사람인이 있거든요. 이건 앞으로 온 것뿐이야. 근데 문제는 이 두 사람 종이라고 하는 게 요게 중요한 거예요. 이러는 것을 자소라, 글자의 바탕이라 그거예요. 부수 말고 이 자소가 굉장히 중요한 거. 그럼 이것도 자소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게 두 사람 종인데 이게 창과요.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 생명을 끊어. 그래서 이게 끊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자, 이게 중요한 것이 요게 쫓을 종, 따를 종자예요. 그러면 두 사람하고 여기가 발족자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가는 사람이고 이건 뒤에 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뒤에 사람이 앞에 가는 사람을 따라간다 그래서 따를 종, 쫓을 종이거든. 그런데 요게 들어가도 똑같이 따를 종, 쫓을 종이라. 그러면 요것만 들어가면 다 종자요. 실사, 세로종 할 것 같으면 실사만 넣으면 되잖아요. 종살격이니 뭐 할 때. 그래서 요런 자소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재미있게 한번 해보자고요. 요거 몇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세 사람. 이거 몇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세 사람이요. 그러면 우리가 글자에서 수풀림, 나무목이 두 개 있으면 수풀림이 되죠. 그러면 나무가 세 개 있으면 빽빽할 삼이죠. 아주 많다가 되는 거죠. 이거 아주 많다가 되는 거로. 아주 많은 사람이요. 그런데 아주 많은 사람을 글자가 요거는 요렇게 가운데 걸 하고 요거는 요렇게 삐졌어. 이게 세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게 사람 모인다는 뜻인 사람 모일 음자라고 하는 건데 여기다가 피혈자 들어가면 이게 무리중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의 모임인데 피혈이 들어간 것은 김씨면 김씨, 배씨면 배씨 같은 혈통이 이렇게 모여 살았잖아요. 집성촌을 이루고 그 무리를 이루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게 무리중자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요거는 돼지 시자잖아요. 이 무리중자를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지. 다시 부추고. 여기서 안일 삐자가 여러 갈래의 부추잎이라고. 여기선 땅이고. 땅 위에 여러 갈래 잎으로 돋아나는 부추라고요. 다시 나물채 떡병. 구채병 부추떡. 가구자. 여기서 자라고 하는 건 씨거든요. 구기자, 토사자, 오미자 할 때 자가 다 씨라고요. 그럴 때 이게 부추씨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끈을 첨자하고 여기 부추하고 합했어. 그러면 간을 다 뜻인데 끈을 썸하고 부추니까 끈은 부추잎이 어떻게 돼요? 가늘어요. 그러면 저게 들어가면 섬자가 많이 나온다 그거예요. 다시 실사. 이게 가늘섬이요. 가늘새자요. 실사하고 가늘섬인데 실이 굉장히 가늘어. 부추보다 더 가늘어. 근데 동아줄은 굵어요. 다시 섬섬옥수. 읽으세요. 섬새. 섬유소.
다 죽일 썸, 몰살할 썸 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멸야. 다 죽일 썸도 겁나는 글자고, 이게 멸할 멸자도 겁나는 글자요. 멸할 멸자가 왜 겁나는 글자인 거 아니? 여기 지금 물이 있죠? 자, 요렇게 하면 때려 부술 술자죠. 그 다음에 여기 불 있죠? 어떤 것을 쳐가지고 불로 태운 다음에 무엇으로 싹 씻어 없애버려요? 물로 싹 씻어 없애. 이야, 그럼 흔적도 안 났네? 요거는 흔적은 남는데요. 요거는 흔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겁나는 글자들이에요, 다요. 그래서 뼈 앙상할 아래다가 간을 썸 했어. 부추를 한꺼번에 몽땅 베듯이 작은 것까지도 모두 죽인다. 그래서 다 죽일 썸, 몰살할 썸. 저희 부추 끊을 때 어떻게 끊어요? 저 밑바닥 싹 자릅니까? 그 왜 대충 이렇게 자릅니까? 싹 잘라요. 그렇게 싹 잘라듯이 싹 죽인다 그 얘기지. 맞지? 섬멸. 그게 다 겁나는 글자 두 개 합한 거요. 진섬, 진멸 같이 쓰입니다. 다시 예언참, 예언, 비결참, 비결. 말씀은 하고 간을 썸자요. 그 미래의 섬세한 내용을 미리 말하는 것이 예언이고 비결이에요. 다시 읽으세요. 참서, 예언서, 참언, 도참설. 다시 제비첨, 추첨이라고 할 때 쓰는 거예요. 대죽에다가 간을 써며 가느다란 대첨대에 기륭을 적어 뽑아요. 다시 읽으세요. 추첨, 당첨, 당첨 사례. 다시 안일비, 그를비, 어길비. 다시 뭐예요? 안일비, 그를비, 어길비. 슬플비. 실이 있으니까 비단비. 말씀원이 있으니까 예. 헐뜯을비, 비방할비. 칼이 있으니까 발벨비. 문체문이 있으니까 문체날비. 상자방이 있으니까 상자비, 도둑비. 대죽이 있으니까 광주리비. 이게 그물망이 있으니까 죄를 지어 법망에 걸려 허물죄, 죄죄. 그러면 비가 비로 쫙 오죠. 비가 쫙 오다가 죄로 왔다가 여기 요런 것이 죄로 왔다가 그 다음에 옷 치렁치렁할 배, 옷 치렁치렁할 배, 성배. 그 다음에 무리배, 예, 물리칠 배. 그럼 비에서 죄로 왔다가 배로 와요. 그러면 요게 초성은 같아. 그 다음에 종성이 요렇게 종성이 같고, 그러면 요것은 어떤 관계인가? 형성 문자에서 중성이 첨가만 되어 있는 현상이라고. 그래서 이게 중성 첨가 현상뿐이요. 이것은 초성이 완전히 변한 거고, 초성 중성까지 같이, 초성도 변했지만 중성이 첨가된 현상이고. 그래서 이게 비 하나 하면 비 쫙 나오다가 배자도 있네. 그러면 섬이 있으면은 섬 나오죠? 다같이 이게 뭐예요? 끊을 섬, 끊을 첨, 부추고 간을 섬, 실사가 있으면은 실이 간으로 간을 섬, 다 죽일 섬, 몰살할 섬. 이건 미리 말해, 가늘게 말해. 예언참, 비결참. 이거는 간은 저 대나무로 만드는 제비 뽑는 거, 제비첨. 이렇게.